3차함수 그래프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한 번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강의에서는 3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내용은 3차 함수와 그 3차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2차 함수, 이 둘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분석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의 정확한 개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형이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개형이 총 6개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연계시켜서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라고도 불리는 이 변곡점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영어로 하면 concaved up과 concaved down이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전부 다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써놓은 것이고 이 밑에 파트 같은 경우에는 antiderivative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개형이 나오고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개형이 나오고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개형이 나오고 요걸 미분했을 때 이거, 요걸 미분했을 때 이거, 이걸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온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식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지.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들에서만 변곡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부터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요 경우에서 변곡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보면 얘는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바뀌고 있죠. 이 지점에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것. 얘도 이쪽과 이쪽의 모양이 다르죠. 그쵸?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쵸?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개형의 경우에는 이 점이 변곡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없이 증가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쪽과 이쪽의 그래프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디? 이쯤에서 변곡점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A가 음수인 경우도 넘어가 볼게요. 비슷하죠? 생긴 거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 얘는 어디겠어? 요 지점이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오목한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서 이렇게 볼록한 모습이 보여지니 그쵸? 얘는 어떨 거야? 두 번째 거. 이쪽과 이쪽의 그래프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변곡점. 마찬가지로 얘도 이쯤이 변곡점이 될 겁니다. 다 이해하셨다고 믿을게요. 일단 그럼 변곡점을 찾았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개형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부터 미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합니다. 그쵸?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에서 모두 순간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때의 기울기도 0이고 이때의 기울기도 0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따라서
얘를 도함수에서 확인하였을 때는 이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이차 함수는 근을 가져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겠죠. 오케이? 그 지점이 알파와 베타가 돼야 한다. 도함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잠깐 확대를 해볼게. 이게 잘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거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순간, 아주 짧은 딱 한 지점, 여기서는 x는 알파가 되겠네요. x는 알파에서의 지점에서만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래프 개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x는 알파일 때만 도함수의 값이 0인 거네. 그럼 f 프라임 알파의 값만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를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x가 알파에서 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을까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요거 a가 양수일 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항상 양수죠.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음수가 되는 경우,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경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항상 양수예요. 그 말인 즉슨 x축과 이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f'x가 항상 양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x축과 접하지 않는 거죠. 이때의 도함수 그래프는. 이해가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가 음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x는 a, 알파, x는 베타일 때인데 이번에는 x는 알파가 극소값이고 x는 베타가 극대값이에요. 뭐 당연히 최고차항이 개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거고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얘도 미분을 하면 2차 함수 꼴이 나올 테고, 이때 나오는 2차 함수 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꼴이 나타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도함수 역시 알파와 베타, x는 알파와 베타 지점에서 x축과 만나야 하고,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는 알파에서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접해야 하고, 마지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음수꼴이 나타나죠. 기울기가 항상 음수인 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f'x가 항상 음수이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x축보다 항상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당연히 양수인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판별식의 값이 0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허근을 갖는 경우, 사실상의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걸 나는 3차 함수 그래프의 변곡점에서의 특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이렇게 붙였냐면 결국에는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징점들을 갖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변곡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최대 혹은 최소였어. 다시 가볼까? 여기서 보면 음수인 경우에서 가장 최대인 경우,
음수인 경우 잠깐 미안 다시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 개형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음수인 경우가 이때밖에 안 보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음수인 경우는 보이지 않고 0인 경우만 보이고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길과 다 양수인 경우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변곡점, 각각의 변곡점에 대응되는 포인트가 f'x의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 빨간 점을 보세요. 도함수 그래프에서 빨간 점 이 부분을 의미를 한다. 그래프에서. 오케이? 요게 첫 번째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빨간 점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변곡점에서 접선 길이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됐겠죠? 두 번째,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3차 함수 비율 관계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어쨌거나 변곡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점대칭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3차 함수라는 그래프 자체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쪽은 반드시 볼록이 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오목의 꼴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점대칭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그 다음 마지막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 그래프를 접하면서 통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변곡점이 이쯤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접하는 건 맞거든. 접하는데 접함과 동시에 이렇게 통과합니다. 오케이?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긴 한데 접하면서 통과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 요렇게 접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프가 요렇게 있고 접선이 요렇게 있으면 그냥 접하고 끝이잖아. 이 접선이 요 그래프, 곡선을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곡점에서만큼은 접선이 접하면서 그래프를 통과할 수가 있다. 요렇게 하면 조금 보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번 3참수 그래프 변곡점에서 특징까지 끝냈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차 방정식 fx equal 0의 실근 개수는 그래프에서의 x절편의 개수와 같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 실근이 나올 때,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가, 요걸 비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세 실근이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 전부 다 세 실근이 나오는 경우거든. 근데 첫 번째 경우를 볼게. 첫 번째 경우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실근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래프에서의 x절편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총 3개의 실근이 나올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3번 만나는데 3번 만나는 경우가 다 다른 지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는 사실은 자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극소값과 극대값의 곱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생각을 하면 얘는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어쨌거나 이거를 세 실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는 x축과 두 번만 만나요. 근데 이게 왜 세 실근이냐? 요 지점에서의 근을 우리가 근 하나라고 판단을 안 하고 중근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식으로 작성을 해봤을 때 최고 차항계수 a라고 하면 x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의 꼴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중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그 항의 차수가 짝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두단 실근에서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때는 식이 y 이퀄 최고차항 계속 써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지. 됐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근 하나와 여기 한실근, 중근과 한실근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세실근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는 재밌는 게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하면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극대값은 지금 뭐야? 알파일 때가 극대값이잖아. x는 알파일 때가 극대값인데 이때의 극대값은 0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극소값을 곱해봤자 0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래프도 똑같이 분석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중근이 여기서 나왔네. 중근이 베타에서 나왔다라고 봅시다. 알파에서 여기 있고.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x 마이너스 알파 그냥 냅두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 중근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그냥 한실근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베타에서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베타에서의 값이 0인데 이때가 베타에서가 극소값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극대 곱하기 극소를 해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어떠한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는지를 바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마지막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뭐 마냥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삼중근이 나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중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알파에 한 번만 접하고 알파에 한 번만 접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알파에 한 번만 접한다고 해서 근이 한 개다라고 끝내지 않고 세 개의 실근이 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식을 적어주면 뭐 a 최고차항계수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어야 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좀 특이한 경우가 적어주려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가지고 왔어.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때는 극대값 극소값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됐을까?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x제일 표현의 개수와 그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연결지어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을 했고 또 극대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어떠한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세실근이 전부 다 존재할 때의 경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허근은 사실 우리 복소수 배울 때 보통 이야기를 하듯이 켤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한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 얘네들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봐.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음수죠.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한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더니 양수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똑같잖아. 부호가 똑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고.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그냥 아예 증가만 하거나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x축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한실근과 두 호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 잠깐 볼래요? 얘를 잠깐 볼래요? 얘를 잠깐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만약에 지금 얘는 내가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냐면 순간적으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우리 앞에서 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애들을 본 거거든. 그거를 지금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x축에 딱 접한다고 해보자. x축에 딱 접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거 우리 삼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실근과 두 호근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과만 하는, x축을 그냥 통과만 하는, 만나긴 하지만 통과만 하는, 접하지 않는 경우는 한실근과 두 호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물론 당연히 이쪽 것과 같이 애초에 그 순간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조차도 없는, 그냥 항상 증가만 하는 친구들 또는 항상 감소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실근과 두 호근이 존재하는 거지. 애초에. 왜냐하면 x축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니까. 됐을까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판단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할 때를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됐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고 변곡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선을 우리가 그어주는 거야. 변곡점이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극대값에 해당하는 이 선을 쭉 연장을 지어서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극소값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프에서. 극소값에 해당하는 이 x가 이 y값, 이 y 이퀄 어쩌고의 이 직선과 만나는 그래프의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극대 부분에서 y 이퀄 어쩌고와 만나는 또 다른 그래프의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사이의 비율 관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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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을까? 그리고 또 요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2대 1, 2대 1 요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1대 2대 1로 외웠거든. 그래가지고 극점 사이는 천천히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비율 관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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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두 번째 비율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변곡점에서의 연장선을 긋는 거예요. 변곡점에서의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그래프와 만나는 또 다른 지점을 찾는 거지. 그러면 변곡점에서 극값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일단 그치? 변곡점에서 극값까지의 거리는 1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변곡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1이라고 하면 이 거리는 루트 3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실 비율 관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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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다음에 1대 루트 3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내가 이 함수의 식을 y equal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이 높이 차 있잖아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의 이 차이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이거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거기다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까지도 알고 계시면 3차 함수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3차 함수와 3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 개형을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의 변곡점에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3차 방정식 fx = 0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의 x절편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 실근이 나타나는 경우와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타나는 그래프에서의 특징점들을 파악을 하였고, 특히 중요했던 것들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다라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나타나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게 중요했었고, 마지막으로 비율 관계까지 살펴봤어요. 됐을까요? 네, 고생하셨고,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3차 함수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